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미국에서는 월요일이 저 머모리얼 데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그 현충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이 아닌 3일을 쉽니다. 예, 개인적으로 행복하고요. 이런 게 또 월급쟁이들의 어떤 그 낙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 힘들게 일하다가 이렇게 또 연휴가 생기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날을 꼭 몇 월 며칠로 정하지 않고요. 뭐 크리스마스나 독립기념일 같이 어쩔 수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몇 월 몇째 주 월요일을 뭐 지금 말하자면 머머리일 데이, 또 몇 월 몇째 주 월요일을 뭐 노동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휴를 만들어줘요. 금토일로 연결되는. 뭐 이제 한국은 딱딱 뭐 3일절이면 3월 1일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값이면 이제 어떤 월급쟁이 셀러리맨들의 어떤 연휴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 아닌가 이제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건 없죠. 예, 제 날짜를 제 날짜에 챙긴다는 뭐 한국도 나름 뭐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고요. 그냥 저에게 닥친 일이니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왜 이렇게 그 범여권과 그리고 이제 그 좌빨 세력들이 그렇게 황교안 총재를 못 살게 구는지 그렇게 물어뜯고, 이제는 하다 이제 그 대한민국 불교에서 제일 큰 종단이라는, 이걸 사실 종단이라고 할지 교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종단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은 뭐 틀렸다면 죄송합니다만 뭐 종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조계종 종단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합장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 종교를 우선시하고 머무를 거면 한국당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이걸 조계종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참 이게 실소를 금할 수도 없고, 뭐 조계종이 뭔데 누구더러 당대표를 자기들이 뽑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합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권리도 없으려니와, 드디어 이 문어대가리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게 좌빨들이 많거든요. 뭐 법륜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좌빨 성향을 이제 드러내려는 건지, 어떤 이제 조계종이라는 건 가장 큰 종단이니까 그 안에 있는 신도수도 만만치 않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도를 한다면 또 뭐 이렇게 뭐 집결되는 불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또 기독교에서는 반박 성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 간의 그 싸움으로 번지면 안 되는 건데, 그 조계종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해치고 있다는 기독교 단체의 반박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제 종교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종교 전쟁을 논한다기보다는 정치고 뭐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학대학까지 나와서 뭐 지금 뭐 전도사 어떤 지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입장이죠. 정치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이건 개인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를 더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교적 신념상으로 합장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걸 뭐 당대표까지 물러나야 될 이런 대단한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좌파와 붙어있는 일부 그 문어대가리들의 어떤 황교안 흠집내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를 저도 뭐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모세가 나타나는 그 십계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죠. 그중에 제1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의 부처는 우상인 거예요. 물론 불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예수가 우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각자의 신념이잖아요. 각자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거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어떤 특정 종교를. 아니 지금 뭐 불교가 대한민국의 국교입니까? 뭘 이걸 가지고 제1야당의 당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이 문어대가리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요즘 천주교도 어떤 크게 봐서 기독교 범주니까요. 뭐 천주교에서 이제 그 승려들이 크리스마스 날 뭐 성당을 가서 이렇게 서로 축하해주는, 또 그전에 또 천주교가 또 이렇게 프랜카드 같은 걸 옛날에 많이 걸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 탄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어떤 그런 화합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응답으로 뭐 승려들이 성당에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려들이 성당에 왔다고 해서 뭐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아니잖아요. 또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다고 해서 뭐 성당에서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의가 없네 어쩌네 그러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축하해 주러 온 거지, 자기 신념과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화이트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빼빼르데이니 하는 이런 그 상술과는 좀 다른, 물론 여기도 삼겹살데이에도 상술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런 기념일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한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삼겹살데이에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뭐 여러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와서 인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정계 지도자, 뭐 문화계 지도자, 뭐 여기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온 뭐 예를 들어서 스님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아무리 삼겹살 데이지만은 스님은 고기를 안 먹는 게 불교의 교리니까 삼겹살을 안 먹을 거 아닙니까? 대신 뭐 목사나 신부 같은 사람들은 맛있게 먹겠지요. 또 이쪽 종교에서는 그게 전혀 흠이 되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질타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삼겹살 데이를 갖다가 무슨 뭐 망친 것도 아니고, 목사나 신부가 삼겹살을 먹었다고 해서 뭐 더 크게 뭐 무슨 뭐 삼겹살 데이를 더 칭송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또 뭐 이슬람교 관계자들이 왔다고 쳐요. 이슬람교 관계자들은 이슬람교는 잘 아시다시피 돼지고기가 아주 금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안 먹게 돼 있고요. 그건 자기 각자 종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슬람교도나 스님들을 갖다 뭐 입을 강제로 벌려서 누가 고기를 삼겹살을 쑤셔 박는 게 아니잖아요. 삼겹살 대회에 왔으니까 삼겹살을 한 점 안 먹고 가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 누가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당연히 뭐 그러면 뭐 옆에서 이제 뭐 스님이나 이슬람교 신도들은 뭐 빈대떡을 먹든지 알아서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합장을 안 했다는 거는, 기독교 신자인 황교안 총재가 합장을 안 했다는 거는 개인의 자유, 뭐 당대표고 뭐 공인이니까 합장을 해야 된다,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좌빨들이 씹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급기야 돌았는지 이 저 조계종이라는 가장 큰 대한민국 불교 종단에서 이 문어대가리들이 같이 합세를 했다 이 말이죠. 공식적 논평으로. 이거는 틀렸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불교가 뭡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대자 대비의 정신, 대자 대비의 정신을 주창하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대자 대비의 정신을 가지고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설사 합장을 안 했더라도 대자 대비의 정신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게 문어대가리들의 그 입장이 아닐까요? 자기들이 정말 대자 대비를 구하고 도를 닦는 자들이라면은 자기들 스스로 모순에 빠지잖아요. 대자 대비를 아예 불교 교리에서 빼버리든지 그러면은 소자 소비? 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대자 대비해서 소자 소비로 바꾸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저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트집잡기나 시비 걸기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그 좌빨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문어대가리들의 어떤 그 황교안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요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또 이 좌빨 정신에 또 투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종교인들 중에서 이게 천주교에서는 그 천주교 좌빨 단체의 그 대표격인 그 정의구현 사재단, 이 신부놈들이 그 정의구현 사재단을 위해서 뭐 북한을 칭송하고 뭐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등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신부들 말입니다. 이런 놈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썩었어요. 거기다 이제 또 빨갱이 목사. 지금 좌빨 목사들 참 많은데 이제 문익환이라고 이제 뭐 지금은 뭐 저승으로 떠나신 분이지만은 문익환이라고 이제 어떤 좌빨 목사의 대부로 불리는 김일성이 되졌을 적에 뭐 저기 판문점인가 저기 임진각 어디 가서 문상 가야 된다고 뭐 전경들 앞에서 뭐 뒤로 자빠지고 한 그 미친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 문익환이.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의 그 좌빨 목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나 이 좌빨 목사들이나 이게 자기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 자식들은 김일성을 같이 우상으로 섬기면서 참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는 신부나 그 목사의 직책을 갖고 있는다는 게 참 이게 어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님으로 말하는 그 역시 뭐 이렇게 좌빨들 대표적으로 범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뭐 북한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런 또 이렇게 이 조계종의 그 황교안을 그렇게 비판하는 이런 것과 이런 그 범용 같은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기에도 이렇게 빨갱이 세력이 이 종교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참 비참한 얘기지요. 참 이 종교적으로 보나 종교인들은 어디까지나 그 종교의 숭고함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빨갱이질이나 하고 있고 얼굴에는 이제 뭐 신부니 목사니 문어대가리니 하는 간판을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차원 해안을 가지고 잘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들으면 또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뭐 이번에 강효상 의원께서 뭐 기밀 누설을 했네 어쩌기 하는데 뭐 이 기밀 누설이지만 이게 뭐 3급에 해당된다 그래요. 뭐 1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누설됐다는 내용이 별것도 아니고 그 문빨이 그냥 제발 한번 일본 온 김에 한국을 좀 들려달라고 하는 그 구걸 외교가 들통나니까 쪽팔리죠. 쪽팔리겠죠. 지난번에 그
2분 면담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잠깐 들릴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빨더러 트럼프가 그럼 뭐 나 만나려면 네가 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나는 평택 들려서 우리 장병들 위안하고 위로하고 또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북한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항상 만반의 태세를 좀 갖춰달라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으로서 하겠죠. 참 대통령으로서 하는 당연한 역할을 너무 잘하잖아요. 참 문빨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5.18에 가서는 개망언을 했던 그 문빨이 서해 수호의 날에는 작년 올해 계속 빠지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대통령 새끼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을 미국의 제일 큰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군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들리는 스케줄을 갖잖아요. 문빨 이 새끼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서해 수호의 날도 피해 다니잖아. 뭐 대구 가서 마음은 서해에 있었다나 이런 개소리나 해야 되고 말입니다. 참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상을 어떤 것이 대통령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트럼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문빨이 트럼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닮았어도 이걸 가지고 좀 깨달을 놈이, 근데 이 새끼가 깨달을 놈입니까? 아는 건 대갈통성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밖에 없는 놈이 그 주사파 청와대하고 그 강효상 의원의 그래서 이제 기밀누설 3급 기밀누설 별것도 아닌 3급 거기에 국민의 알 권리가 마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강효상 의원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법적 처벌을 한다 그 국회의원의 그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공산당에서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런 놈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안 잡아가는 게 지금 문빨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개 빨갱이 새끼 드러내놓고 빨갱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새끼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잡아가지도 않고 처벌도 안 하는 문빨 정권에서 국회의원이 자기의 소식통을 통해서 그것도 능력이죠. 국회의원이 알게 된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에 비춰서 발표를 했는데 뭘 이걸 처벌하네 지랄하고 있단 말입니까? 강효상 의원을 논하기 전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친 놈에 대한 처벌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를. 어느 게 더 심각한 사항인지 대한민국 땅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밑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는 걸 표현의 자유로 감싸주는 게 이게 문재인 빨갱이 새끼 정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이 거짓말도 아닌 사실을 자기의 소식통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게 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오히려 이거는 자기들이 비영신같이 구력 외교 만나서 2분 만에 쫓겨나는 이번에도 잘해야 만나면 아마 트럼프가 예우 차원에서 지난번에 2분이었지만 이번에 한 3분 정도 만나줄 것 같아요. 이제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이제 이런 꼴이 나게 이제 다 들통이 나니까 저희들도 아직 뭐 사람이라서 그런지 창피해서 그런지 이렇게 무슨 뭐 국가 기밀 누설이니 뭐니를 찾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기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들이 그냥 신신당부하고 제발 한번 좀 와달라는 문제. 그러니까 겨우 온 답변이라는 건 내가 평택에 잠깐 들릴 테니까 나보고 싶으면 네가 평택으로 와. 뭐 청와대로도 안 가고 서울로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다 들통나니까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 창피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지랄에 불과하다. 더불어공산당과 정부 여당 문빨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요즘은 한 가지 주제가 아니고 한두 가지 주제가 하도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저도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한두 가지 내지는 두세 가지로 이렇게 한 방송에서 말하는 방송이 되네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에 동의하셨다면은 또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아낌없는 호응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